자, 이번 시간은 이제 294페이지 제4절 구분 건물 등기 이쪽 봅니다. 자, 앞에 가처분의 등기는 후에 심화학습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제4절 구분 건물의 등기. 자, 이 구분 건물의 등기는 역시 29회 때도 한 문제 출제됐었는데 이 대지권이라는 것 때문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구분 건물에 대한 어떠한 그 요건은요. 요건은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이용상.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분 건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엇하고? 전유 부분. 전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용 부분으로 구성을 합니다.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공용 부분은 다시 두 개로 구분이 되죠.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복도라든지 계단이죠. 복도라든지 계단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되겠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경우를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칭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구분 건물에서의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죠.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이 아니라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형식적인 예외로서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 동 건물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해서 즉 각각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세 개를 두는 거죠. 표제부와 그 다음에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을 둔다? 울구를 두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한동 건물의 표제부는 두 개로 또 나눠지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건 우리가 총론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고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쪽에서도 한번 봤었는데요. 한동 건물 표제부의 상단부에는 뭐를 쓰고 한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쓰고요. 그 밑에는 무엇을 쓴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뭐를 쓴다? 대지권의 표시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험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서로 이렇게 바꿔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고 가자 이거죠. 자, 이제 교재 보시면 294페이지를 볼게요. 구분 건물의 일반에서 첫 번째 의의. 건물의 구분 소유해가지고요.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즉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면 각각의 소유권, 즉 각 부분은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은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용어 부분 맨 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요. 구분 점포의 용도가 판매 및 운수시설일 것,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이거 여러분들이 민사특별법에도 나오는 거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1000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건물 번호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예전에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도 일반 건물로도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아도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계속 연속적으로 2번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연속 2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분 건물 요건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 기본이 뭐였어요? 물적 편성주의 기본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자?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했는데 이것의 무엇이다? 예외 규정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다만 동그라미 어디를 쳐다보면 2번을 쳐다보세요. 2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라든지 열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 등기 기록에 각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다 필요 없자 이거죠. 해당하는 전유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해당하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을구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1 등기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하고 4번은 요 내용이죠. 3번하고 4번은 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더라 이겁니다. 등기 기록을 제가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를 봅니다. 297페이지에 대지권 등기의 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좀 집중력 있게 보셔야 되고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추후에 공부할 때 편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본서만 봤을 때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제 보자고요. 자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100번지다. 집원이 100이더라 이겁니다. 100. 그러면 일단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표제부가 있어야 된다.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저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을 때 이 한동 건물 표제부는 건물 등기 기록, 일반 건물 등기 기록하고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를 붙이라 그랬죠. 여기는 뭐가 되나? 여기는 건물의 표시인데 그냥 건물의 표시 일단 써놓고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표시 번호 들어가고 접수란이 있을 것이고 건물에 이제 표시를 쓰는 겁니다. 소재, 그 다음에 집원, 그 다음에 건물에 뭐가 들어가요? 건물에 내역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종류 면적이고 여기 기타적인 내용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니까 여기에 뭐를 써줘야 돼? 한동 건물의 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건물에 뭐 들어가요? 건물의
명칭도 들어가고 건물 번호도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상단이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이제 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밑에 부분은 요 밑에 부분에는 요 밑에 부분을 뭐를 쓴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쓴다. 여기 핵심은 토지 표시죠. 자, 그럼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써요? 토지의 표시사항을 쓰자 이거죠. 자, 토지 표시는 뭐가 있냐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여기 기타적인 내용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한동 건물 표제부 이렇게 돼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이렇게 한동 건물의 무엇과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 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어야 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를 썼으니까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무엇을 써야 되느냐 이거죠. 전유 부분의 표시를 써야 되죠.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고 요 밑에는 뭐를 쓰자? 대지권의 표시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뭐를 쓴다? 전유 부분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뭐를 써요? 대지권의 표시를 쓰자 이겁니다. 대지권의 표시를 쓰게 되면 표제부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표시번호 들어가고 대지권에 그 다음에 표시를 딱 써주면은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종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비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전유 부분의 표시를 딱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자 이거죠. 이 전유 부분이 101호냐 101호인지 102호인지 103호인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넘어가되 소재 지번을 빼고 넘어갑니다. 뭐를 빼고 넘어가요? 소재와 지번을 빼고 가자 이겁니다. 소재와 지번을 빼고 가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표시번호. 표시번호 들어가고 건물 번호가 들어가요. 건물 번호가 들어가고 건물 번호가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1층, 제101호 이런 식으로 써준다 이거죠. 그리고 건물의 내역, 구조하고 뭐가 들어가요? 구조하고 면적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타적인 내용에서 도면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바로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이와 같이 생겼더라 이겁니다. 표시번호 1번이고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이면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요.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쓰고 몇 분의 몇 이렇게 비율을 딱 써주더라 이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표시번호 1번 접수 2019년 뭐 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지번은 100이고 지목은 되고 면적은 뭐 1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297페이지를 봅니다. 대지권 등기의 의의가 나옵니다. 대지권 등기의 의의. 자,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전유 부분과 처분을 같이 되는 전유 부분과 처분이 같이 되는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 다시 얘기하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역으로 따지면 즉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하고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이 안 돼요. 그걸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지권이 있어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을 해도 모르죠. 따라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효과를 보시면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을 부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더라.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우리 1장에서 종국등기의 효력에서 설명했던 거죠.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 번호에 의한다 라고 얘기해요. 접수 번호에 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3번. 3번하고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놨는데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인증 등기라든지 저당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에 보시면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그 밖에 관련된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1번은 뭐냐면은요. 자, 그 대지권 등기 효과의 1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묶였어요. 이렇게. 두 개가 묶이면 여기 1번에 만약에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면 건물에 뭐가 들어가요? 근저당권이 들어가죠. 그럼 그러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대지에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하나가 일체가 되면, 즉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면 그 이후의 등기는 전부 다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건물에다 하는 겁니다. 건물에다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대지에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등기의 효력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지금부터 3번하고 4번을 제가 설명해, 3번하고 4번. 되게 중요합니다. 3번, 4번. 자, 이렇게 있으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라 해서 대지 사용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의 대지 사용권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대지 사용권에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 있다? 임차권. 이 4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4개를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겁니다. 지역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이것과 전유 부분하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체가 된다. 일체성. 처분의 일체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우리는 줄여서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그 대지 사용권을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묶일 수 있죠. 이렇게 묶이는 것을 무슨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묶였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묶였을 때는 지상권,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이더라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얘가 분리돼야 안 돼. 절대적으로 얘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리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무엇하면 분리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겁니다. 29조 몇 호?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4개듯이 그 대지권의 종류도 몇 개라는 거야. 하나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무엇이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럼 이게 두 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게 이제 1차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소유권 대지권입니다. 따라서 건물하고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건물이죠. 건물이고 여기는 뭐야? 얘는 토지죠. 자, 이것과 이 건물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대지사용권, 이 소유권이죠. 여기서는 요게 서로 뭐가 되면 안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여기도 A면 여기도 소유자가 누가 된다? A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건물의 소유자가 B로 이전이 되면 소유권이 B로 이전이 되면 A가 되는데 A, B가 됐으니까 분리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따라서 건물만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였는데 토지 소유자가 A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B로 바뀌었어. 그럼 A, B가 됐죠. 분리됐죠. 토지만 분리 처분했죠. 역시 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토지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무엇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대지권이 경로가 되면은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토지만의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없어. 그 전제로 하는 저당권과 가등기와 가압류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분리해서 처분하지 않는 거라면 분리 처분이 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분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건물만에 대해서 이 건물만에 대해서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용익물권 임차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이 건물하고 토지가 서로 분리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허용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토지만의 용익물권 임차권도 얘는 허용이 되는 거죠. 왜 허용이 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데 많이 비어 있어. 그 여기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분리 처분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소유권 대지권이다. 이렇게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이다. 허용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지문상에서 용익물권, 임차권만 그냥 찾으세요. 보기에서 뭐를 찾아?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을 찾으면 거의 백발백중 정답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상권하고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묶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해요. 또한 전세권 대지권이라고 하죠. 그럼 전세권 대지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닌 무엇이다?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하고 대지를 사용하는 전세권이 서로 무엇이 되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돼. 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이 전세권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물을 이전해버리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면 A가 되는데 A, B가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토지 소유자는 따로 존재한다 이거죠. 토지. 왜냐면 A가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전세권이니까 토지 소유자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무엇이 되면 안 돼?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B가 C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도 이 A와 A는 분리돼야 하는데 이 소유권하고 전세권은 분리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엇 된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만 이 전세권을 B에게 무엇을 해버리면 전세권을 B에게 이전을 해버리면 A가 되는데 A, B가 돼버리니까 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분리면 안 돼. 얘하고 얘하고 분리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저희가 건물이죠.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얘가 건물의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 버리면 전세권 요 A하고 어긋나 버리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토지만의 이전 등기는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이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하고 이 전세권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건물만의 이전 등기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무엇으로 하는 전제로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요.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서는요. 전세권 이전이 안 되죠.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분리돼 버려. 얘를 전세권을 이전하게 되면 얘랑 분리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전을 전제로 하는 전세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뭐 가등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안 돼요? 저당권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 소유권, 전세권 대지권이라든지 지상권 대지권이라는 문제보다는 소유권 대지권을 이렇게 소유권 대지권과 관련돼 가지고 금지되는 거하고 허용되는 것을 마주 많이 묻습니다. 29회 때도 역시 이를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298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 그 대지권 등기는 어느 건물에다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합니다.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하는 것이고 어디에다 하냐면 표제부에다 합니다. 표제부잖아요 지금. 표제부에다 하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을 하고 1, 2, 3, 4, 5, 6, 7 가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건물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건물과 대지가 하나가 됐는데 등기는 어디에다 했어요? 여기에다 했죠. 등기는 건물에다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9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건물 등기 기록에 무엇을 했으면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토지 등기 기록에 어디에다가 해당하는 구에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그 직권에 의해서 주등기라고 해서 주등기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다요? 여기다 딱 한다면 건물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뜻의 등기를 해줘야 돼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런 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분리해서 처분해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쉽게 생각하면 또 이런 식으로. 자,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용인물권에서 할 텐데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으면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다 합니다. 그럼 후속 조치로서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으면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대지권의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에도 그 뜻을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자, 오른쪽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 이게 뭐냐면 여기에 1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기존에 어디에만 건물에만 미쳤겠죠.
근데 얘가 하나로 일체가 됐어. 대지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일체가 되면 여기에 부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 밑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에도 미칩니다. 근데 이 저당권 등기는 이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일체되기 전에 건물에만 있었던 거죠. 그럼 건물에만 미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등기관은 1- 얼마? 1-1 해가지고 1번의 무엇을? 1번의 저당권은 어디에만?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이렇게 무엇을 해요? 부기등기를 딱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쳐요? 하나가 일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물만에 관한 것이름이라.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어느 등기 기록에다요? 얘는 건물 등기 기록에 해당하는 구의 직권으로 형식은 무엇이다? 부기 등기더라 이겁니다. 부기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읽어보세요. 300페이지 보시면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잘 보세요. 아파트 여기 만약에 501호를 산다. 그럼 우리가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501호에 대한 표제부 갖고 읽으면 쳐다보지 이쪽에 토지는 안 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토지는 안 보는데 만약에 토지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등기 자체가. 뭔가 이상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건물 등기 기록 어딘가에는 이 토지에 지금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어딘가에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이상한 등기가 되어 있다. 가압류가 되어 있다. 저당권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서 볼 수 있게끔. 그게 바로 뭐다?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만에, 즉 토지만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만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고 하는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 기록에? 건물 등기 기록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 직권으로 표제부에다 하기 때문에 주등기거든요. 자, 표제부에는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였는데 여기 어디에다 한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근데 시험이 어떻게 많이 나와요? 난이도 되게 높은 거지. 이런 게 나오면 한동건물 표제부다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두 필지가 깔고 앉아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필지와 101이라고 하는 필지에 깔고 앉아 있으면 여기에 1번에서 100을 쓰고요. 2번 해가지고 2번에서 여기 101을 딱 쓴다 이거야. 됐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요 101번이라고 하는 토지에 요 101번이라고 하는 필지에 뭔가 있으면 여기에 2번 써놓고 1번, 2번 쓰고 2번 토지만에 뭐가 있다?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딱 써줍니다. 표제부니까 무조건 뭐예요? 주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다 해? 옛날에는 한동건물 표제부 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였는데 지금은 어디에다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 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대지권의 등기 요 부분은 이 대지권의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이 세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대지권의 등기가 종료되면 후속 조치로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소멸이 되면 얘도 다 소멸되는 거죠.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 그러니까 대지권의 등기는 여기서 집합 건물에서 현재 여기까지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이거야. 분리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등기를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떠한 등기가 있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아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을 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자, 301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302페이지를 보셔도 상관없는데 법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자,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이 101호가 만약에 노인정이 된다. 이 101호가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이 된다. 그러면 101호에다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규약상 공용부분인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요, 전유부분하고 어떻게 돼요? 규약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하고 처분의 일체성이 돼요. 따라서 규약상 공용부분은 우리가 민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302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보시면은요. 건물 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서 공용 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공용 부분은 노인정 관리실을 의미합니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이겁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이 클수록 그 지분이 커진다는 거죠. 자, 1번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거죠.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갑구하고 을구를 두지 않고 표제부에다가 공용 부분이라고 딱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3번에 보시면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대괄호 2번에 3번에 보시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인데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공용 부분의 등기는요, 여기다 하는 겁니다. 공용 부분의 등기는 여기에 2번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요? 공용 부분 이렇게 딱 써주는 겁니다. 이게 공용 부분인 무엇이다? 뜻의 등기예요. 이렇게 써주는 게 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지우고요. 이쪽에 있는 거를 지우고. 자, 전유 부분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갑구라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갑구와 그 다음에 을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갑구와 을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1번에 소유권 보존 A, 2번에 소유권 이전 B, 여기 1번에 전세권 설정 C. 현재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101호가 무엇이 됐다? 공용 부분으로 이렇게 등기를 딱 합니다. 그럼 갑구와 을구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등기관은 3번 해가지고 1번과 2번의 소유권을 무엇을 해요? 소유권을 말소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말소를 딱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2번 해가지고 1번에 역시 전세권도 말소를 합니다. 이때 얘는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를 첨부를 해야 돼? C에 승낙서가 들어와줘야 돼요. C에 뭐를 첨부해야 된다? 우리는 C에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의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건물에 소유권 등기 외의 권리가 있을 때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그럼 이자에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3번.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할 때는 표제부에다가 이렇게 표제부에다 뭐를 써줘요? 표제부에다가 공용 부분이라고 딱 씁니다. 그죠? 그리고 각 구의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 표시를 한다 이겁니다. 됐죠? 말소 표시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용 부분의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에 말소 등기라고 나오죠. 자, 만약에 규약이 폐지가 됐어요. 규약이 폐지가 돼가지고 이 101호를 D라는 사람이 취득을 합니다. 공용 부분을 취득을 하는 거죠. 얘가. 됐죠? 그러면 공용 부분을 취득을 하게 되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4번 해가지고 자, 여기 잘 보세요. 다 없어졌죠? 다 없어졌죠? 그러면 D는 갑구에 가서 소유권 무슨 등기라는 거야? 이전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장애 명의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그 공용 부분 취득자가 갑구에 가서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갑구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정한 규약을 폐지함에 따라서 공용 부분 취득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이고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 이전 등기라고 하면 틀리죠. 공용 부분이란 뜻의 등기를 말소 표시하더라 이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둬요? 표지부만을 둡니다. 이렇게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전부 다 말소 표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규약이 폐지가 돼서 공용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갑구에 무슨 등기를 하자? 소유권 이전이 아닌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하고 1차가 되기 때문에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대지권의 등기라든지 규약상 공용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제5절 주등기와 부기등기. 자, 형식에 따른 분류는 자,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는요. 여기 지우면서 보면은 표지부만 두는 거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두기 때문에 주등기로 가고 규약상 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는 말소 등기는 갑구에다 무슨 등기를 하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등기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등기. 지금부터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설명하는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는 개념으로서 다시 한번 쭉 써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해마다 한 문항씩 나오는 부분이고 29회 때도 역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주등기와 무엇이 있다?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는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는데 303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주등기라고 나와 있죠. 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독립된 번호를 사용을 하자 이거죠.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자. 1, 2, 3.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주등기. 근데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죠. 독립된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주등기에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을 부기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기등기의 1번에 보면 부기등기 특징의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2번에 보시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연장선상이므로 주등기가 무엇이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말소를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자,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자,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했던 거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놈이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4번에 나와 있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이렇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한 순서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자, 5번 잠깐 보시면은요.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에 의한다. 왜 그럴까요? 왜 부기에 의할 수밖에 없냐면 환매 특약 등기가 부기 등기니까 이것을 이전할 때는 무엇이다? 부기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등기도 있을 수 있다.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주등기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은 뭐만 말소하면 돼요? 얘만 말소하면 된다고 그랬죠. 얘는 그럼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만 말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소 등기할 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서 다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개념도 중요하지만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를 서로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29회 때 시험에 이제 출제됐었는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이다? 이게 핵심이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 부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로 갑니다. 이거 비교할 게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갑니다.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이전이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무엇이 된다? 이전되는 거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가고요.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무엇이 된다?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즉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등기. 또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바로 뭐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쓰기 전에 특약사항과 관련된 거. 특약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무엇이다? 부기등기입니다. 즉 환매 특약. 환매 특약 등기라든지 약정도 마찬가지죠. 같이 공유물 불분할 특약. 공유물 불분할에 대한 특약이라든지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자, 주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해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특약등기로 따지고 권리질권도 뭐가 돼요? 권리질권도 저당권부 질권이죠. 권리질권도 저당권부 질권이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부기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 있었죠. 내용에 따른 분류를 이제 하나씩 보시면 내용에 따른 분류는 변경등기가 있었는데 이 변경등기는 두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무한 표제부. 표제부를 변경하는 거, 표제부의 변경등기하고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를 갑구와 을구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표제부를 변경하는 것은 요거 있었잖아요. 부동산 무한.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이다? 주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 보시면 되냐면 306페이지 보셔도 돼요. 306페이지 표를 보셔도 되고 앞에는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갑구와 을구는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해마다 이쪽에서 시험에 잘 나가요. 자, 일단은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무엇하는 거? 변경하는 것은 언제나 무슨 등기로만 간다? 언제나 얘는 부기등기로만 간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29회 때도 나왔지만 여기 이제 권리의 변경등기예요. 자, 권리의 변경등기는 어떨 때 하는 것이냐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권리의 변경등기는 전세금의 증감, 이율의 증감, 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이럴 때 하는 거죠. 그죠? 이때 이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 자, 권리의 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경정등기, 직권에 의해서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직권 경정등기도 부기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 경정까지가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는 언제나 무슨 형식으로 간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가고요. 멸실등기도 언제나 표제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멸실등기도 언제나 주등기로 가고 말소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부를 회복할 때는 무엇이다? 전부를 할 때는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일부를 회복할 때는 무엇이 된다? 일부를 회복할 때는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엇에 따른 분류로 가져야 돼? 내용에 따른 분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제대로 정리를 다 하셨다면, 공부를 하셨다면 그때 당시에 주등기와 부기등기도 정리가 됐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등기가 있고 무엇이 있다? 가등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가등기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는 무엇에 따라서? 본등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가등기는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가등기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럼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등기, 부기등기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가서 이렇게 집합건물에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가면은요, 바로 앞에서 했던 요거 먼저 할까요? 규약상 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다 하는 거니까 주등기. 이것을 무엇하는 거? 말소하는 것은 갑구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주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주등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뭐 있었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도 주등기로 갔고, 토지만에 뭔가 별도의 등기가 있다. 토지만에 별도의 등기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표제부에다 하니까 뭐야? 주등기야. 근데 대지권 관련돼서 제가 부기등기 하나 있다 그랬죠. 바로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건물만의 뜻의 등기. 건물만의 뜻의 등기더라. 건물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것은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거 부기등기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부기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법원에서 명령에 의해서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이의신청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이의신청에서.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좀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9페이지라는 305페이지에 그 중간에 있는 기출문제 29회 때 나왔던 거. 환매 특약 등기 어디 갔어? 환매 특약 등기는 무엇이다? 부기등기. 2번 지상권 이전. 지상권 이전 무엇이다? 부기등기. 3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그 다음에 4번 지상권 이에 설정한 저당권 이전 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부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는 것은 부기의 부기등기. 이게 몇 번? 4번. 5번에 틀렸네요. 자,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쓰여 있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을 때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문제를 딱 읽는 순간에 아, 이 문제는 권리의 변경 등기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딱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가는 거잖아. 그 채권 채액을 증액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라고 봤을 때 승낙서가 없어. 그럼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더라 이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29회 때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역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306페이지로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이렇게 쭉 거의 제가 지금 쓴 거대로 아마 쭉 교재에 써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자 이거야. 이렇게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두 번째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정리를 하고, 세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로 해서 주등기, 부기등기 정리하고, 가등기 쪽에서 역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정리를 하고요. 집합 건물에서 역시 대지권 관련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정리하고, 기타적으로 생각나는 거 몇 개 정리하자 이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잘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등기법 공부할 때 굉장히 좀 편하고요. 열심히 잘 했다라는 이제 증거고요. 지금 이렇게 썼는데 아, 처음 듣는 내용이다, 어렵다 그러면 좀 더 반복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5장이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이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